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외출할 때마다 차 조심,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중요한 일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는 때로 치명적입니다. 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열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잘못 보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경험을 자주 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 함정을 잘 피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볼 때 누구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겉모습 대신 5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야말로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열쇠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거리를 둬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잘못된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말의 내용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투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누구나 한 명쯤 늘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별로고, 추우면 추워서 별로고, 따뜻하면 곧 더워질 거라면서 늘 입이 나와서는 투덜대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대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마음속 깊이 쌓인 불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담아두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말투가 반복되다 보면 주변 사람들 역시 그 부정적인 분위기에 물들게 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점점 기운이 빠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자리 잡게 되죠. 반면 말 하나하나에 따뜻함과 긍정이 묻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든가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키며 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밝은 것을 넘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내는 강한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속도도 주목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말을 빠르게 쏟아내는 사람은 종종 불안하거나 마음이 조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 박자 느리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차분하고 여유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의 리듬과 억양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작은 디테일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패턴도 보게 됩니다. 항상 절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남발하는 사람은 감정의 폭이 넓으며 세상을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흑백 논리, 즉 세상을 2가지로만 나누는 거죠. 반면 아마도 어쩌면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삶의 여러 측면을 인정하고 타인의 생각에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죠.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면을 발견하고 싶다면 그들의 언어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고 싶다면 그가 자신보다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너 좋고 세련된 사람도 자기의 진짜 모습은 자신에게 특별한 이득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상황에 따라 숨겨진 본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심리가 엿보입니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순간, 혹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표출됩니다. 이런 모습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깔보는 듯한 말투를 쓰거나 상대를 대할 때 무심하게 행동한다면 그 속에는 바로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나 거만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권위의식이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겉으로 표출되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은 비록 짧고 사소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은밀한 생각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순간적인 행동이나 말로 흘러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과 성격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행동 하나라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셈이죠. 반대로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이 소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대하든 친절하고 배려심 깊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골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가 불편해할 만한 행동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자세가 그들의 기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불필요한 긴장이나 불안이 사라지고 온전히 편안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품격은 겉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배려심과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거나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본심을 더 쉽게 드러냅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순간 그 내면에 숨겨진 경쟁심이나 자만심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가면을 쓰는 상황에서는 감춰지지만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작은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걸 통해 상대방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담긴 심리적 특징을 잘 이해하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통찰은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기 때문이죠.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는 듣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감정을 선물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만듭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태도에서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예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깊이 공감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하는데 익숙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따뜻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나 좋은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밝게 바라볼 줄 압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내 기분도 한결 나아지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좋은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늘 불만을 가지거나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건 결국 상대방의 진정성을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하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그들의 성격을 더 따뜻하고 너그럽게 만들어주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신뢰할 만하고 깊은 유대감을 쌓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사람을 볼 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서로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태도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무슨 말을 하는지에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투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는지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말투와 단어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성격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사람의 성향과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 늘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투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심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투는 마음속에 쌓인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상대방에게도 편안함을 주며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삶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부분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항상 절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사람은 세상을 흑백처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대화 중에 나, 내가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중심에 서기를 원하거나 주목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며 타인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반면 같이, 함께, 우리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이고 협력적인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말투와 단어 선택을 통해 상대방의 진짜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는 겁니다. 이런 관찰력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전하는 방식, 즉,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심리적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이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단어를 고르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상대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와 말의 톤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 감정 상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성이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도 속마음이 다르다면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정성이란 겉과 속이 일치하는 태도입니다. 즉, 내가 보여주는 행동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억지로 웃거나 형식적으로 친절을 베풀 때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게 됩니다. 말은 친절해 보이지만 눈빛이나 행동에서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진정성이란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은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대신 솔직한 자신을 보여주는데 더 가치를 둡니다. 진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겉으로만 위로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가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관계는 그만큼 소중하고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진정성 없는 사람들보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가식적인 행동이나 꾸며낸 말투를 쉽게 간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진정성은 서로의 약점이나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식적인 관계에서는 언제나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게 되지만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솔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죠. 이렇듯 똑똑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진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있을 때만이 진짜 소통이 가능해지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가벼운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지만 진심이 담긴 관계는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진정성은 사람을 진짜로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것입니다. 용인에 사는 58세의 김영숙 씨는 오랜 친구인 이경자 씨와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젊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자녀 교육, 일상적인 고민 같은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작은 오해와 미묘한 감정이 쌓이며 점점 소원해진 것입니다. 영숙 씨는 경자 씨를 만나도 예전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서로 겉도는 이야기만 하게 된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다정하게 대화하던 친구였지만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와 거칠애 같은 말들이 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언가 어색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가족 문제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의 일로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던 어느 저녁 경자 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경자 씨의 목소리는 다소 어색했지만 영숙 씨는 순간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게 됩니다. 예상 외로 경자 씨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들어줬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던 경자 씨도 사실은 많은 것을 참아내며 살고 있었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다시 열고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영숙 씨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만 꾸민 말이나 형식적인 태도는 이제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대신 진심이 담긴 대화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형식적인 태도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정성은 인간관계의 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깊고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꾸며낸 친절이나 거칠애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는 단순히 스쳐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큰 의미와 영향을 줍니다. 진정성이 있는 관계는 어려울 때 서로를 지지해주고 기쁠 때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준다면 그 관계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를 바란다면 먼저 진심을 담아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만 꾸미는 친절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솔직한 감정과 따뜻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할 때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관계에서 진정성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진심이 담긴 소통이야말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짜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성은 단순히 좋은 태도가 아니라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더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